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김성우 코치님의 강의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코치님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러너이시고 마인드풀 러닝 스쿨 대표이십니다. 미국 디킨슨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환경공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남이 아닌 자신에게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마인드풀 러닝 코치시고요. 내가 행복한 나를 위한 달리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아까 소개해 주신 마인드풀 러닝 케냐 이텐에서 찾은 나를 위한 달리기 너무너무 제가 재밌게 읽고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 후에 나온 책은 30일 5분 달리기 정지된 일상을 움직이는 좋은 습관 책이 있습니다. 네, 김성호 코치님 모셔서 마인드풀 러닝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허유정 교수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이 든 게 제 마인드 플러닝을 접근하는 그런 관점들이 제가 그런 쪽을 공부한 건 아닌데 많이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신기했고요.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소마틱스에서 이렇게 환자 분들께 가이드하는 그런 과정이 제가 수업 때 달리기를 설명하는 거나 좀 오디오 가이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가끔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달리면서 좀 들으면서 이렇게 몸을 인지하는 거를 좀 도와드리려 하는데 상당히 좀 비슷해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오늘 이렇게 좀 순서로 해서 조금 네, 발표를 드릴 것 같고요. 아까 방금 정찬승 선생님께서 저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활동들 하면서 또 책 두 권 쓰고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기록 같은 거는 솔직히 아시겠지만 한국에 요새 잘 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기록이 잘 달린다기보다는 저도 러닝 코칭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저는 풀마라톤을 달리기 시작하고 한 10년이 있다 나갔어요. 그 로드에서 뛰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트레일 러닝 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이렇게 만끽하는 걸 좋아하는데 코칭을 하다 보니까 풀마라톤 뛰는 분들이 많아서 몇 번 나가면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해놓고 이름을 써놨고요. 음,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오른쪽에 사진 중에 다 맨발로 이러고 있는 사진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맨발 달리기 수업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마틱스나 그 인터셉션 좀 적어놨는데 내부 수용 감각 이런 것들의 맨발 달리기라는 그 맥락이 상당히 참가자분들께 좋은 경험을 드리는데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달리기를 통해서 우울증을 이겨낸 것도 맨발이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저도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저도 약간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던 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사진은 사실 한 3년 전에 친구가 제 집에 놀러 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이때는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거에서 많이 회복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되게 어둡고 어두운 데 있는데 밖은 밝고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고 있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갇혀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한 시기였고 그런 대학교 내내 공부했던 거나 그런 것들이 진짜 내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야, 남들이 좀 하면 좋겠다는 걸 따라온 거고, 진짜 내가 원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를 선택해서 했을 때 그 결과를 책임질 용기가 없어서 계속 미루고 안 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되게 좀 멘붕이 왔었어요. 내가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럼 상당히 좀 큰 우울증이 왔었고, 네, 다행히도 그때 맨발로 달리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좀 치유가 됐었습니다. 음, 어,
돌아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상당히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그 생각으로 특히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맨발로 바깥에서 뛰면은 정말 많은 감각들이 느껴지니까 그 생각에만 에너지를 썼던 뇌가 주변 환경들을 인지하고 또 달리기를 하니까 계속 근육들도 준비하고 착지할 때 또 쓰고 하는 거에 계속 이렇게 그 순간 몸이 어떻게 쓰이는지 인지하고 또 쓰는 거에 대해 생각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맑아지고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좀 우울하기 전에 그런 기분 좋은 상태나 혹은 삶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좀 계속 발현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비언어적인 경험이었고 상당히 치유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치유가 됐었고요. 또 그런 경험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런 경험이 있고 나니까 '아 그럼 내가 앞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돼야겠다.' 왜냐면 달리기가 너무 좋은데 맨날 달리는 그 달리기가 삶 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직장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힘드니까. 그러면은 '달리는 거를 맨날 하려면 달리기 선수가 돼야겠구나.' 하면서 막 케냐까지 가고 근데 또 케냐를 막상 가 보니까 달리기 선수가 되기에는 좀 이미 너무 늦은 상태고 케냐 선수들을 이기려면은 케냐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를 현실적으로 좀 깨달으면서 다시 또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또 우울증은 이제 근데 나중에는 '아 내가 달리기는 내가 처음 시작한 거는 누구보다 더 빨리 더 멀리 선수가 되려고 달린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좀 다시 달리기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인드풀 러닝을 좀 시작하게 됐고요. 저도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엄청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미 뭐 명상 해 보셨거나 혹은 뭐 좋다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한 번도 안 해 보셨고 가만히 있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움직이는 명상 그러면 또 거부 반응도 좀 크더라고요. 호불호가 좀 커서 요새는 움직이는 명상이라고는 어 좀 안 하는 것 같고 약간 "나를 위한 달리기다." 해서 또 물어보시면 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마인드풀 러닝은 이제 케냐 다녀와서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좀 슬퍼할 때 더 멀리 더 빨리는 것만이 내 달리기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가 2016 년이었는데 5년 전에 위파사나 명상센터의 그런 명상 수련에서 그 잡념과 생각이 구분되고 평정심을 만들어 주는 그 명상의 경험이 다시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지하면서 속도나 거리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면서 이 명상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달리면서. 그래서 명상 달리기 수업을 사실 한국에선 정말 그때 2019 년부터 했었고 달리기 전에 호흡 명상하면서 내 몸의 인지 능력을 좀 높이고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낮춘 상태에서 속도나 거리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 달리기를 남들이 다 보이는 데서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원그리기 달리기 하셨을 때 좀 좋았다고 말씀하신 게 저도 완전 공감하고 저도 그래서 마인드풀 러닝 수업은 항상 좀 제한된 공간에서 해요. 그래야 나보다 더 빨리 달린 사람이 멀어져서 내가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게 안 들게. 그래서 좀 맨발 달리기도 그래서 서울 숲에 있는 정말 작은 풀밭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놀이가 되고 서로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풀 러닝을 시작했고 더 멀리 더 빨리 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퍼포먼스에서 내려온 그런 보통의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추구하는 달리기와 다르게 어 달리기를 그런 기록이나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 혹은 내 삶을 위해 좀 구체적으로 그런 이유를 찾고 그러한 달리기가 내 삶에 스며들어서 평생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인드 플러닝은 어떤 달리기일까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달리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사람마다 내 삶이 풍요로운 상태나 그 추구하는 방향성이 조금씩은 다를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몸과 마음의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건강을 달리기가 만들어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풍요로워지는 달리기의 그런 기반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드리고요. 어, 마인드 플러닝에서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에 집중하는 거를 많이 말씀드려요. 많은 분들이 기록이나 그런 속도, 또 남들에게 보여지고 증명되는 성취, 요새 또 달리기가 열풍이다 보니까 풀마라톤을 어떻게든 달려서 인증하는 게 또 트렌드인데 그런 거를 볼 때 좀 약간 저는 좀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그렇게 몸과 마음을 소진하면서 풀마라톤 달리는 게 좋은 경험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절대 그런 거를 제한 드리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하는 인정하고 그거를 존중하면서 달릴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적인 사실, 현상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며 달리는 것을 제안 드리고요. 내가 달리는 이유를 기록 속도나 그런 것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 말고도 내가 달리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몸과 마음이나 삶의 변화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저는 남들에게 증명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 이유에 좀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그럴수록 그게 내 것이 되고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달리는 지금 이 순간에 외부적인 것도 많이 계속 인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몸의 내부에서 느껴지는 것도 인지를 계속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중심이 되는 건 호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 코로만 들숨 날숨 들다 코로 하면서 그 호흡이 내가 편한지 아닌지 인지하고 편하지 않으면 속도를 좀 줄여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달리면서 보이는 주변의 그런 풍경, 소리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지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리가 되지 않고 내가 애쓰면서 힘들게 달리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약간의 좀 지루함도 느끼고 호흡이 편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훈련적으로도 이렇게 좀 강도를 낮추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요새 유행하는 뭐 존투 트레이닝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요. 항상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무분별한 정보들이 계속 내 뇌에 들어오고 그거에 반응을 하고 저희가 많이 쓰는, 뭐 저도 쓰기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그런 반응에서 일어나는 그 뇌의 그런 값싼 도파민을 하죠. 그런 도파민에 중독되는 게 이 회사들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뭐 수천억을 매년 쓰기 때문에 그런 기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달릴 때 저는 기계가 없이 또 시계도 계속 내 달리기를 기계가 평가하지 못하도록 GPS가 달려서 뭐 거리나 속도 알려주는 시계 말고 그냥 카시오 시계 같이 2만 원, 3만 원 그 군인 시계라고 하죠. 그냥 내가 달린 시간만 알려준 시계를 차서 최대한 그 달리기는 순간에 대한 평가나 인지가 내 몸 스스로 인지하고 자각하는 그런 상당히 그런 구체적이고 몸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서 좀 속도는 이제 편안한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호흡이 좀 마주하는 지루함, 적막, 공백 속에서 좀 내 그런 정리도 되고 묵혀둔 감정이나 생각들이 샥 떠오르면서 좀 내 정신이 좀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이 달릴 때 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뭐 요새는 아니고 엘리트 퍼포먼스에 좀 치중하는 달리기는 저는 증명하기 위한 달리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달리기와 마인드풀 러닝은 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여드리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엘리트 러너 선수들 혹은 본인의 직장이나 업이 달리기인 분들은 당연히 왼쪽 같이 달릴 수밖에 없고 달려야 한다고는 저는 생각은 해요. 그분들은 증명해야 되고 퍼포먼스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엘리트 선수가 아닌, 달리기가 업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달리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걸 저도 경험했고, 주변 러너들이 경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마인드 플러닝에선 제안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플러닝 수업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왼쪽에 증명하기 위한 달리기를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의 번아웃이든 육체적인 부상이든요. 그럼 마인드 플러닝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달립니다. 첫 번째로는 거리나 속도가 아닌 달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달리기 제한을 드리고요. 이거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많은 분들이 거리를 기준으로 달리잖아요. 오늘 뭐 나가서 5km 뛰어야지, 뭐 3km 뛰어야지, 10km 뛰어야지 이러는데 거리가 기준이 되는 순간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시간이 없거나 혹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거리가 기준일 때는 내가 어떻게든 그 거리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이거나 맞춰줘야 돼서 계속 몸이 무리가 되고 좀 만성 피로나 계속 긴장감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 달리기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상당히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엘리트 선수도 아닌 분들이 그런 식으로 달리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만성 피로에 있어서 몸만 뭐 좀만 잘못되면 감기 걸리고 몸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그날 내 컨디션에 맞춰서 내 몸에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좋은 자극을 주는 달리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오늘 30분 뛰러 나왔는데 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속도를 그냥 늦춰도 되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시간을 기준으로 달리자고 계속 제안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마인드 플러닝 안에 유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도 거리를 기준으로 달리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쉽지 않지만 계속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작은 5분부터 가볍게 하는 거를 제안을 드려서 정말 아까 허유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기나 운동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정말 부담 시작할 수 있게 가이드하기 위해서 5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너무 감사하게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생명보험공단인가요? 약간 그 공단에서 그런 이 마인드 플로잉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고 지금 10일 동안 5분 달리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단에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좀 우울증이나 그런 거 좀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이 카카오톡방에서 보면은 아 진짜 나는 운동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 5분만 달리는 거가 문 밖으로 나가는데 부담을 줄여주고 또 호흡하면서 그 호흡이 힘들지 않은 속도로 달리라고 하니까 무리도 안 돼서 너무 좋고 나가서 이렇게 머리도 개운해지고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피드백이 벌써 있어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그 마인드 플러닝에서도 그래도 퍼포먼스가 나아지는 방향도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은 강약이 있게 차근차근 늘려가는 걸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좀 늘린 시간이 힘들면 이전 시간을 돌아갔다가 다시 시간을 늘리는 걸 제안을 드리는데요. 약간 마인드 플러닝 스케줄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좀 비교가 된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예를 들어서 주당 40분 달리는 건 똑같은데 오른쪽은 5분, 10분, 5분, 20분 이렇게 강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달리기의 양이 늘어나면서 내 몸이 느끼는 자극과 성장이 확연히 달라지고 오른쪽으로 달릴 때 생리학적으로 더 지구력적으로 발달되는 거는 뭐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달리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록이나 그런 게 목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더 긴 거리를 혹은 더 긴 시간을 편하게 달리면서 성장을 느낄 때 사람은 더 내적 동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퍼포먼스적으로도 나아지는 부분들도 생리학적으로 보면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속도의 기준은 이제 절대로 그런 시계나 그런 속도의 기준이 아니라 뭐, 뭐 5분 페이스, 6분 페이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러너분들. 그런 걸 보지 말고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로 여유 있게 달리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매틱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그런 기준이나 얘기해 주는 거가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그것이 내 운동의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이어나가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걷는 속도도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걷는 속도로 달리더라도 아시겠지만 달릴 때 그 착지할 때의 진동과 그거를 착지할 때 내가 그 충격을 흡수하고 근육들이 또 추진력을 만드는 그 행위, 한 발 한 발 어떻게 보면 점프를 이어나가는 건데 그거는 걷는 속도여도 달리기에 필요한 그런 근육들이 생성되고 또 뼈나 특히 뼈의 그런 골밀도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그런 자극까지도 주기 때문에 달리는 그 움직임 자체를 걷는 속도로 만드는 건 저는 그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제안을 드리고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이게 또 너무 재밌는 게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로 하세요 해도 어떤 분들은 그게 인지가 안 되시더라고요. 저 그냥 코로 호흡하고 있는데요. 근데 안 편해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지루함이 좀 느껴져야 되고 대화가 어느 정도의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달리시라고 계속 큐잉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로 달리는 시간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는 너무나 어, 당연한 그런 생리학적 결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 회원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이유의 기준을 어, 많은 분들이 달리기 처음 시작할 때 음, 대부분은 처음에 그냥 달리기가 즐겁고 달리기 하고 나서 그런 상쾌함 또 성취감 때문에 달리시는데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특히 한국이 좀 그런 문화가 그런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달리기 시작했어? 10km 대 나가봐. 그럼 잘 뛰면 풀마라톤 나가봐. 이러면서 약간 남들에게 보여지는 성취나 그거를 계속 쫓아야 되는 그런 맥락으로 가는데 그런 거게 가는 거를 좀 주의를 하면서 지금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달리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서 좀 해나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증명이나 경쟁을 위한 달리기가 아닌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유용한 삶의 수단으로서의 달리기를 저는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 하시는 분마다 계속 당연히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인드풀 러닝 효과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인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저한테도 코치님, 뭐, 제가 근데 호흡이 편한 속도로 할 수 있는 달리기는 진짜 걷는 속도 같은데, 이거 너무 부끄러워요. 남들 막 다 저 제쳐가고. 근데 저는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천천히 달리는 거를, 하는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정말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정말 달리기가 더 편해질 거고 달리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또 그걸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 그런 신체적,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또 다른 삶의 부분에도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글 쓰는 것도 제가 쓰는 걸 너무 이상해서 못 써요 하던 분들도 글을 못 쓰게 된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뭐, 저는 뭐 사람들 있는데 자리 가면 얘기를 못해서 힘들어요 하는데, 지금은 얘기 못하는 나를 좀 인정하고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런 식으로까지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나를 위한 달리기가 나를 위한 삶으로 이어지는 걸 좀 보고 있고요. 몸과 마음의 건강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활기차지시고 정신이 선명해지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요. 무리 없이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로 시간 기준으로 달리다 보니까 부상이 많이 없어집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가끔 이제 막 자신을 한계로 몰아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부상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전보다 부상 없이 달리면서 실력도 늘고 있다는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고요. 어, 달리기 세계도 확장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즐겁게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당연히 올라오고 그래서 마인드풀 러닝에서는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던 달리기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드리는데 5분에서 하프 마라톤, 풀 마라톤, 그러니까 5분에서 시작해서 풀 마라톤까지 가신 분도 진짜 많고요. 근데 이게 막 남들이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체중 감량도 뭐 20kg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저가 봐도 좀 놀라는 그런 변화들 많이 만들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 나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또 들어오셔서 좀 더 온전히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저희 커뮤니티 행사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뭐 마인드풀 러너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행사를 하면은 다들 기록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냥 서로 어떻게 달리기 즐기냐, 어떤 달리기를 요새 하고 계시냐, 뭐 대회 얘기는 하시기도 하는데 서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잘 대해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또 백야드 커뮤니티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게 사진들에 저도 있는데 요새는 제가 저 없어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질투는 아닌데 약간 좀 제가 막 부럽더라고요. 아니 너무 다들 재밌게 노시니까 저 없이. 근데 이 영상은 아까 허유정 선생님께서 달리기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런 거 물어보실 그런 거 슬라이드 보고 이번에 이 올림픽 공원에서 이렇게 이벤트 했을 때 맨발로 서로 뛰어노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외투가 있는 분들은 그 외투를 자기 몸에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술래인 거예요. 그래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하니까 다들 진짜 어린아이들처럼 웃으면서 이게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노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좀 달리기를 놀이로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또 맨발로 뛸 때 당연히 우리 발바닥에 정말 많은 감각기 그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달리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달리는 움직임도 너무 잘 만들어지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풀밭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좀 기울어진 언덕에서 머리를 이제 내리막 방향으로 누우면은 뭐 아시겠지만 혈액순환이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휴식을 하면서 다들 행복해하던 그런 추억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진짜 정신의학과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도 있고 제가 좀 감히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성향의 프로그램이다 이고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소통하면서 프로그램 모집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분들에게서 이유를 좀 적어달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유가 그런 게 많아요. 뭐 요새 너무 힘든데 맨발로 달리면서 너무 좋았다는 친구의 피드백을 받았고 저도 가서 힐링 시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게 약간 힐링 하러 오시는 분 진짜 많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런 피드백 많이 끝나고도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약간 말씀해 주신 거에 덧대어서 좀 들었고요. 또 커뮤니티 같이 이렇게 또 사진 찍은 하나하나 찍어서 또 모아 놓은 것도 공유를 드려보고 이 사진들이 이제 제가 없을 때 막 춘천에서 1박 2일로 막 백야드 하고 춘천 닭갈비 먹고 또 제가 최근에 금주를 풀었는데 제가 금주했다고 했을 때 다들 금주 1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풀었다고 하니까 이때 또 1박 2일 밤에 다들 고삐를 풀으셨다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그런 커뮤니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제 케냐도 같이 갔고 이게 작년 연말에 케냐 리트릿이고요. 이렇게 케냐에 가서 거기에 좀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이 케냐 이템 마을에 간 건데 거긴 해발 2,400m의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이제 학교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서 학교 수업도 못 듣고 학교 교실이 개수가 너무 없어서 한 교실에서 두 개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학교들의 교실도 지어주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그런 걸 하는 비영리 기관이 키베 for 키즈에 이제 저희가 기부를 시작했고 그 기부가 올해 4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거의 600만 원 넘게 기부가 돼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달린 1시간당 1,000원 해서 매월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달렸다 그럼 만 원. 그럼 제가 그걸 다 주시면은 이 재단에 네덜란드에 계좌가 있거든요. 네덜란드 유로 싸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케냐에 갖고 가서 교실도 짓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위한 달리기가 또 함께하는 달리기로 케냐 정말 멀리 있는 이런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움직임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런
나에 대한 애정과 인정으로 시작된 달리기가 연결되는 그런 좋은 예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풀 러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그 미리 사전에 질문 써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시간이 좀 괜찮을까요? 좀 더 오버돼도? 지금 5분 오버됐는데. 좋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야 얼마든지 좋으니까 네, 여유 음. 있게 해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네. Q&A 질문 주신 것 보면은 일단 이렇게 적어 놨어요. 왜냐면 적어 놓지 않으면 제가 좀 너무 빨리 말할 것 같아서 일단 적어 놓은 거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고, 음, 말씀대로 저도 명상이란 단어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인드 플러닝을 권할 때 약간 운동이라기보다는 약간 달리기 자체가,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나 테니스랑 달리기가 너무 다른 게, 골프랑 테니스는 가르쳐야 돼요. 그죠? 태어나서 어떠한 아이도 스스로 갑자기 막 골프채 휘두르면서 막 치지 않습니다. 근데 달리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줘도 스스로 해요. 어렸을 때 뒤집는 거 연습하고 기는 거 연습하고 쓰고 걷고 달리고 상당히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 놀이거든요. 아이들은 막 달리면서 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걸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운동보다는 놀이로 얘기를 해보시고, 어, 그런 달리기 강도나 속도의 기준을 코로만 호흡하면서 그게 편한 속도를 좀 지켜달라. 걷는 속도도 좋으니까 그런 달리는 움직임을 5분만 뭐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 안내를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가능하면은 자연에서, 공원에서 풀밭 위를 달려보시라. 처음부터 맨발은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맨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자연에 있을 때 확실히 좀 더 정신도 환기되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또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재밌다 하시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강약 있는 스케줄을 간단하게 또 안내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코업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코업은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에 대한 무한한 인정, 존중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걸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그걸 꾸준히 실천할 때 생기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달리기를 더 이어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나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더 생기면서 어, 네, 내 삶을 좀 더 나의 기준으로 내 방향으로 갈 그런 용기와 체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엔 정말 체력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그렇게 애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애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애정과 존중이 나에 대한 그런 게 충만한 사람은 달리고 있는데 누가 나보다 더 빨리 지나가죠? 그러면 저 사람 오늘 빨리 달리는 날인가 보네. 저 사람 잘 달리는 사람인가 보다. 와, 박수. 그리고 나는 내 페이스로 이어가는데, 그게 없으면은 누가 빨리 지나가죠? 그럼 이제 해보자는 건가? 하고 따라가게 되고 비교하면서 경쟁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에 대한 그런 무한한 존중이 저는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인드러는 이제 그런 피어 서포트 공동체고,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것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맥락과 그런 암묵적인 룰들이 있으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해 보면은 마인드 플러닝 커뮤니티가 약간 정말 이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계속 기록이나 뭐 성취, 증명에 집중한 달리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인정하고 집중하고, 그거를 또 모여서도,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 그냥 페이스 다 나눠서 뛰어요. 같이 안 뛰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달리려 해서 가서 만나서 또 돌아오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게, 그래도 가끔 모임이 이제 정말 초보 러너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잘 뛰는 분들이 페이스를 다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에 집중할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인드 플러닝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 치유와 회복, 마음의 성장 순간을 물어보셨는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을 때 맨발로 풀밭을 달리면서 삶의 환희를 다시 느낀 게 저에겐 약간 울컥하는데 생각하면은 진짜 그때 힘들어 뭐 상담 많이 하시니까 저도 막 이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고민도 엄청 많이 했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달릴 때 비언어적으로 다가왔던 게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 참 벅차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막 언어적으로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살아갈 가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때 이제 제가 맨발로 풀밭 달릴 때 이제 낮에 달렸는데 주로 그냥 위통도 그냥 상체도 벗고 왜냐면 햇볕 느껴지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막 달리는데 이 달리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벅차니까 이 삶을 그냥 이어나가야 될 나는 그냥 그 직감이 생기는 거죠. 느낌이 생기고 그런 힘과 용기가 생기고 그게 생긴 후에는 이제 또 언어적으로 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달리기를 이어나가면 내가 괜찮겠구나라는 걸 언어적으로 또 이해가 돼서 이제 그다음에 뭐 달리기 선수가 돼야겠다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그때가 정말 저에겐 치유와 회복의 순간이었고 음, 네, 되게 비언어적인 걸로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달리기랑 또 그때 클래식 기타를 종종 쳤는데 기타를 또 칠 때만큼은 또 그거에 집중하면서 많은 또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순간은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고요. 근데 확실히 마인드 플러닝 이어가면서 이게 체력이 좋아지니까 더 관대해지고 정신이 선명해진 상태가 더 좀 오래 유지되는 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체력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계속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많이 얘기해요, 저한테. 너 그 예전에 마인드풀닝 하기 전에 막 빡세게 달릴 때는 화도 좀 화보단 뭐랄까, 그 투덜투덜 자주 되고 데이트할 때도 피곤하다 자주 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체력이 더 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오랫동안 해줬죠. 그리고 코흡 강조하는 이유를 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단계적으로 좀 논리적으로는 전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추상적으로 삶의 목표가 내가 영위하는 내 삶의 세계의 범위를 넓히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건강이라고 저는 전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은 내 세계의 범위를 넓히고 질 향상시키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은 뭐 실내에만 있어야 될 수 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absolute bed rest 그렇게 침대에만 3개월 있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전제라면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성취가 있을까라는 게 일단 질문이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뭐 정말 뭐 어떤 분은 내 건강을 조금 희생하면서 뭐 1000명, 10,000명의 뭐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뭐 그분은 주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실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일단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룰 성취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특히 그럼 엘리트 러너가 아닌 이상 건강을 해치며 달리기 퍼포먼스 올리기 위해 무리하는 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아닐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며 달리는 것이 러너의 1순위 의무이자 베이스라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면은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호흡은 코호흡이라는 거 그게 들숨날숨 둘 다 포함해서 입호흡보다 코호흡이 건강에 좋은 호흡이라는 거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많고 특히 의사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호흡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또 꾸준히 코호흡으로 달리기를 실천했을 때 높은 강도 심지어 그 최대 산소 섭취량까지 끌어올렸을 때도 입으로 호흡할 때랑 코호흡으로 할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코호흡으로 달리기를 처음에 할 때는 인터벌이나 강도 높은 게 힘들었는데 그걸 버티지 못했는데 지금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호흡이 딸린다, 호흡이 버겁다고 느끼는 그런 신호를 받는 게 산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에서 아시겠지만 CO2, 우리 체내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걸 내가 먼저 느끼고 빨리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작용이 되고 호흡이 버겁다 느낍니다. 근데 코호흡을 하면은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버티는 거를 낮은 강도의 운동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호흡으로 달리기를 하면은 낮은 강도에서도 그런 호흡을 내가 좀 더 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치트키인 걸로 저는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아주 높은 강도에서는 체내에 쌓인 그런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근육들이 작용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m 전속력 달리면은 근육들이 막 쥐가 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입으로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뱉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강도 높은 그런 100m, 200m, 300m 달리기 할 때는 저도 입으로 숨을 내쉬는 거는 괜찮다고 가이드를 드리는데 들숨은 무조건 코로 하자고 가이드를 드립니다. 왜냐면 들숨은 입으로 하는 거가 너무 몸에 안 좋은 게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좀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그런 이유로 저도 달리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좋다고 보여지는 정답을 제안 드리는 건 코흡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코흡 말고는 뭐 자세나 뭐 케이던스나 그런 거는 다 그 상황 상황에 맞게 내 몸을 인지하면서 대응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코흡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또 일상생활에서도 꼭 하시라고 항상 좀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꺼져버린 건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혹시라도 네, 네. 질문이나 더 얘기 나누시고 있으시면은 음, 저는 괜찮으니까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이렇게 소름이 끼치도록 들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늘 김성우 코치님 얘기 들으면서 이건데라고 생각하셨었던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이 공감했던 바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러닝 크루를 꽤 여기저기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러닝 크루에 다 모여 있다 보면은 비교가 너무 본능적으로 돼요. 예, 그리고 또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있는 크루는 정말 이게 잘 달리고 빨리 달리는 분은 스타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크루에서 어느 순간 말을 안 해요. 예, 말을 안 하고, 이게 자기가 실력이 안 되면 그냥 깨갱하고 있다가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 달리기를 그 크루에서 즐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만큼 실력이 안 되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안 되면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성우 코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빨리 가면은 그 사람한테 박수 쳐줄 수 있고,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달리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수많은 정신과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마인드 태도 아닌가. 그런 어떤 그 철학을 달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우 코치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오랜만에 소름이 좀 끼쳤고, 그리고 그 책에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14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 뭐냐면, 어, 우리는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달리기가 꼭 또 나한테 어떤 스트레스나 강박으로 다가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달리기가 나를 지배하는 태도가 아니라, 달리기를 내 삶에 두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리기가 또 나를 지배하는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좋은 달리기를 내 삶에 편안히 두어야겠다. 그게 성우님이 쓰셨던 말이었고, 케냐 선수들을 가르치던 그 브로컴이, 그 선수들을 가르칠 때 그 마음가짐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전 상당히 공감이 됐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번 그 토크 페스티벌에서 말했던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장을 위해서 막 열심히 그 자기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또 너무 이렇게 뭐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자기 챌린지를 하면서
그 성취의 또 기쁨을 또 느끼시는 그 분들의 마음도 많이 존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성장을, 그 실력 성장을 위한 달리기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한 축으로는 이렇게 언제든지 속도나 이런 걸 구애받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내가 그 달릴 때 그 나와 내 주변을 다 그냥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달리기의 마인드를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지치지 않고 달리기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이 계셔서 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만약, 성우님이 한국에 계셔서 그런 코칭을 해주는 달리기 프로그램을 자꾸 해주신다면, 저는 제 환자들을 자꾸 보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직접 이끌 시간도 안 되지만 코치님이 그런 프로그램 자꾸 만들어 주시면 그런 달리기를 통해서 계속 나아지고 성장하고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우님이 한국에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썸즈업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와, 이제 제가 그 질문 대답, 그 질의응답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강의였죠. 그리고 김성우 코치님 추종자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추종자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심층에 연결된 사람이다. 원형과 연결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김성우 코치님이 아마 이제 깊은 우울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 마음의 심층에 연결이 된 경험들이 그때는 많이 어둡고 힘들었을 테지만 본인이 상처 입고 또 회복한 그 경험들이 많은 사람을 또 자기 마음의 또 길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